미국 극혐하면서 왜 자식은 미국에서 호화, 유학하나? 이란 중국 한국, 반미 위선자들의 추악한 이중생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정 국가를 만악의 근원이라 묘사하며 군중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불길을 설계한 자들의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던 악마의 땅, 미국에서 누구보다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위선의 고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란과 중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닮은 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단순한 개인적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면서도 자신들만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호의호식하는 철저히 계산된 가족주의 카르텔의 작동 방식입니다. 대중은 증오와 분노로 세뇌당의 거리로 나서지만 엘리트들의 자식들은 그 증오의 대상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최고의 파티를 즐기고 최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 모순을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거대한 사기극의 관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내 보겠습니다. 먼저 저 머나먼 중동, 대악마 미국을 향해 매일같이 성전을 외치는 이란의 실상을 들여다봅시다.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과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은 거리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국민들에게 순교를 독려합니다. 국민들은 경제 제재로 인해 의약품조차 구하기 힘든 도탄에 빠져 있고 젊은이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명분 아래 인터넷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며 억압받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덕 경찰의 채찍을 맞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며 거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통제 시스템을 설계한 지도층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국제 언론을 통해 폭로된 이란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약 5천여 명의 유학 명단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거론된 이란 모 지도자의 딸과 그 일가족의 행태는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도덕 경찰이 달려들어 채찍질을 하거나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을 집행하는 실권자의 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비벌리 힐스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최고급 샴페인 파티를 벌이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그들은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 부르며 저주하지만 본인들의 피부에는 사탄의 땅에서 생산된 명품 화장품을 바르고 사탄의 나라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수억 원의 등록금을 달러로 송금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줄을 설 때 이른바 아가자 대기족 자식들은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의 조카와 딸, 그리고 최근 ICE에 의해 체포된 그의 조카딸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와 손녀 사라나 사다트 호세이니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들은 LA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인스타그램에 서구식 파티 사진을 올리고 미국을 비난하는 선전물을 퍼뜨리면서도 그 땅의 혜택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2026년 4월 미국 당국이 그들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체포에 나선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의 상징적인 폭로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족만을 위한 미국 사랑을 실천해온 엘리트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조차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서방에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은 제재로 굶주리고 젊은이는 억압으로 숨이 막히는데 정권의 혈육들은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독점하는 이 이중 생활이야말로 이란 정권의 본질입니다.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연극은 더욱 치밀하고 방대해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가치관이 중국의 정신을 좀먹는다며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고 사상 통제를 강화합니다. 중국몽을 외치며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준엄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아이폰 대신 화웨이를 쓰라고 강요하고 미국 문화를 문화적 침략이라 규정하며 애국 교육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그 준엄함은 순식간에 역겨운 코미디로 변합니다. 시진핑의 딸 시밍저가 하버드 대학에서 가명을 쓰며 유학한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선진 학문을 배우며 자유로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고 2014년 심리학 학사로 졸업한 뒤에도 미국 땅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듯합니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자녀인 붉은 귀족들이 아이비리그를 점령했습니다. 전 상무위원 보시라이의 아들 보구하라가 미국 유학 시절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호화 파티를 일삼았던 사례는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중국 인민들에게는 아이폰 대신 화웨이를 쓰고 미국 문화를 배척하며 애국주의에 도취하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는 미국 영주권을 안전띠로 채워줍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냥터이고 미국은 그 사냥물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금고이자 퇴로입니다. 공산당 엘리트들은 공동 부유를 외치면서도 가족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고 자식들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에서 네트워킹하며 미래를 설계합니다. 국민은 감시 카메라와 사회신용 점수로 옥죄어지는데 그들의 혈육은 미국의 자유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미국 시민권을 따며 심지어 미국 기업에 취직해 부를 축적합니다. 이 얼마나 철저한 가족주의 자본주의입니까?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위선의 규모가 방대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더욱 참담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이 땅에서 미국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며 평생을 반미 투쟁의 선봉에 섰다고 자부하는 지도층 인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마이크 앞에서는 민족 자주와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지만 정작 자식들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미국 대학의 입학 요강을 뒤집습니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권의 핵심에 앉아 미국은 나쁘다고 가르쳤던 인사들의 자녀 명단은 마치 미국 명문대, 동문의 명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재산 신고액은 2억 원 남짓이라며 청렴을 강조하던 고위직 인사의 아들이 연간 학비와 생활비만 1억 원이 넘는 미국의 코넬 대학에 재학하며 호화 생활을 한다는 소식은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깊은 좌절감을 안깁니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에 전 부인이 대줬다거나 친척에게 빌렸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두꺼운 것입니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른바 운동권 출신임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청년 시절 화염병을 던지며 미국을 저주했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은 국제학교를 거쳐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거나 미국의 대형 로펌에 취직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딸은 미국 명문 미대를 나오고 아들은 미국 로스쿨을 나와 미국 변호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땅의 기득권 자리에 앉아 우리가 민족을 위해 투쟁했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국민의 자녀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며 교육의 사다리를 걷어차던 자들이 자기 자식들은 용이 되어 미국 하늘을 날게 하려는 이 잔혹한 기만극을 보십시오. 광우병 선동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며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의 자녀들이 지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질 좋은 미국산 스테이크를 썰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낳은 가장 시니컬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미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실리입니다. 미국 대학의 학위와 그곳에서의 네트워킹이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안전입니다.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거나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나 권력을 잃었을 때 미국에 있는 자식과 그곳에 숨겨둔 자산은 가장 확실한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셋째는 위선 그 자체입니다.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이념이라는 마약을 뿌리고 자신들은 그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채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세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추악한 이중 생활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파괴합니다. 지도층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청년이 공정과 노력을 믿겠습니까? 이란의 5,000명, 중국의 붉은 귀족들, 그리고 한국의 위선적 엘리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실상은 같은 카르텔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대중을 증오의 감옥에 가두고 자신들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의 단물을 빨아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미국을 욕하는 자의 자식이 미국에 가 있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연극 대본일 뿐입니다. 자식을 사탄의 땅으로 보내고 자신은 애국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을 향해 우리는 차가운 냉소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선의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파편은 당신들이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이 거대한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민중을 위한다고 하나 손으로는 자기 혈육의 영달만을 챙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적입니다. 미국의 자유를 증오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식에게는 미국 여권을 쥐어주는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분노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생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탐욕과 비겁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로는 점령군이라 부르며 침을 뱉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점령군의 품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 자제들의 유학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들이 누리는 호화 생활의 대가가 누구의 눈물인지 우리는 끈질기게 물어야 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위선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의 커튼을 걷어치우고 위선자들의 시대에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이 위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엘리트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란의 아가자대들이 LA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중국의 붉은 귀족들이 하버드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동안, 한국의 고위직 자식들이 코넬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반미 구호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합니다. 이 사기극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행동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의 빛을 비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극의 막은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대, 진정한 공정과 자유의 무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눈을 뜹시다. 분노합시다. 그리고 바꿉시다.